궁금한 MC 김현영입니다. 꼭 비즈니스맨이 아니어도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의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마침 전 세계가 인정하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유대인 경제사에서 지난 시간부터 그 노하우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유대인의 비즈니스를 이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유대인이 아무리 부자 민족이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꼭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한테 비즈니스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하고는 조금은 틀린데요. 그들한테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건 신뢰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속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의 민족이에요. 그다음에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티크놀람에 기여하는 겁니다. 티크놀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금도 창조 사업은 계속되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사상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과 사회에 도움이 될 때, 즉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고객한테 만족을 주고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을 때 자연히 그 가치가 돈으로 그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고객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돈이자 그것이 곧 비즈니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역시 비즈니스라는 건 저 같은 연예인이나 학생, 주부님들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키워드 확인하고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 알아볼게요. 후추파? 후추도 아니고 이거 영어 같기도 하고 동일어 같기도 하고 후추파? 후추파가 뭐죠? 후추파는 네. 원래 당돌하고 뻔뻔할 정도로 네. 아주 직설적이고 저돌적인 질문을 하는 자세와 거기에 따른 논쟁을 네. 후추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후추파 정신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기본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의 기본 사상이 하나가 이제 체닥하고 또 다른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미슈파트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이에요. 바로 이러한 평등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후추파 정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나 그 직장의 경영층이 물론 직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직설적인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신입사원이 네. 대표한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기업의 대표들은 그 사람들 역시 미슈파트의 정신, 즉 후추파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자기가 대우받는 어떠한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평등하게 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 기업에 가면 사장실이 없어요.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장실만 없는 게 아니라 뭐 전용 주차장이라거나 뭐 전용 엘리베이터거나 이렇게 차등적인 페이버를 받는 거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러한 후추파 정신이 가능한 거예요. 과연 이 후추파가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도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후추파 정신이 반영된 유대인표 비즈니스 첫 번째 노하우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비판하고 도전하다? 아니, 비즈니스를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비판을 해요? 그 유대인들은 비판 정신이 강해요. 네. 그런데 이 비판 정신은 사실은 어떻게 키워지냐 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심지어는 사업을 하든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친구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선 그들은 공부서부터가 친구하고 항상 같이 하는데 심지어는 탈무드에 보면 혼자 공부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못된 편견이나 아집이나 독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빠진 줄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고쳐줄 수도 없어. 그런데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토론하고 잘 모르겠으면은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아집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화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토론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서 그때 창의성이 발현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집단 지성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항상 매사에 경청과 그다음에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 틀린 대목이나 이렇게 생각되는 건 물어보고 토론하고 비판을 하면서 즉 비판이라는 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생산적인 비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비난이나 비방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판을 하면 할수록 친구 간에 오히려 우애가 돈독해지고 그 비판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비판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유대인 세계에서는 유대인한테 학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스승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스승이 자기한테 가르쳐주는 것 중에서 허점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키워내야 교수로서 스승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도 당신을 가르쳐준 교수를 뛰어넘어야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후배들인 그 에리 프롬이나 아들러가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러고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그래야 유대인사에서는 학자로 인정을 받아요. 정리하면 유대인한테 비판 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 혹시 국내 기업이나 인물 중에서 이 비판 정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항상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네. 시도를 해봤느냐,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뭐 안 된다,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네. 정주영 회장이 야, 너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말을 해라.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까 했더니 배를 만들자.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에서 조선업 1위입니다. 생산량이나 기술 면에서 1위인데요. 이분이 배를 만들 돈이 없으니까 영국에 찾아가요. 영국의 큰 국책은행을 찾아가서 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보여줍니다. 500원짜리 그 지폐에 거북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1500년도에 600년 전에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 철로. 예. 우리나라를 믿고 돈을 달라 해서 그 영국 회장이 돈을 줍니다. 지금 생각해도 한숨은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진짜 용감하게 찾아가가지고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내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 돈을 가져와서 현대중공업을 오늘날의 세계 1위의 조선사를 만든 겁니다. 결론은 직원들한테 항상 시도하고 도전을 해라.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도 아니 도전도 안 해보고 뭘 사업을 하느냐. 세상에 불가능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해라. 모험 정신이 있어야만 사업이나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칭찬보다 비판을 잘하는 게 진짜 어렵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 교수님, 왠지 유대인들한테는 비판도 더 잘하는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있어요. 비판을 잘한다는 건 즉 예리하고 건설적인 비판 정신은 사실은 모든 일에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그 선이란 건 뭐냐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비판인데 네. 여기에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비난과 비방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지는 죄악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확실히 써야 돼. 우리는 토론하다가 감정이 격앙되면은 네. 비판과 비난의 경계가 없이 그냥 비판이 비난으로 돌변하는데 네,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히 인식을 해요. 인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한 유대인 공동체 어떤 철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돼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험담을 들으면서 말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건 동료가 나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한테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 험담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렇다면 험담은 아니지만 그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잘못한 일, 팩트, 사실은 그건 얘기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때 대응하는 단어가 라손하라입니다. 라손하라는 나쁜 혀란 뜻이야. 즉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설사 그 사람의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네. 사람의 이미지를 폄하시킬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가 사실일지라도 다른 하면 사람한테 안 돼. 하면 안 돼. 이게 라손하라래요. 아. 그러니까 험담하고는 또 달라.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임에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얘기는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게 라손하라야.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로 이 험담하면 안 된다는 사실과 라손하나를 지켜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는 게 아주 철칙으로 돼 있어요. 비판과 비난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추파 정신이 만든 유대인의 비즈니스 방법 두 번째 노하우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라? 아니 교수님 누구한테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의문을 여기다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의문은 질문은 호기심은 살아가면서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호기심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은 이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질문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문제든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의문을 하나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한 예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이 그 못된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그럴 적에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도시에 만약 의인이 50명이 산다면 그래도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50명 산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가서 물어봐. 하나님 50명이 안 되고 40명만 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40명만 네. 있더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가서 또 물어봐. 이번에는 30명, 그다음에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물어봐요. 네. 그럼 10명만 살면 어떻게 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봐주겠다고 그래.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10명이 나가는데 네. 즉 이 과정을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서부터 네. 계속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정신, 이게 의문을 제기하려는 거죠. 아, 예. 후추파 정신이 계속해서 비판, 도전, 의문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라고 불리는데 후추파 정신으로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어야죠? 아,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네. 이제 인텔의 창업자, 인텔의 직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후추파 정신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우리가 용량은 작아지면서 네. 또 굉장히 용량이 작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면 또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이 직원이 이 후추파 정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코어를 2개 넣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
본체, 우리 네. 컴퓨터의 머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본체의 헤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텔이 만드는데요. 네. 이걸 보면 우리 컴퓨터에 보면 항상 인텔 인사이드라고 딱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네. 데스크탑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인텔이 이 컴퓨터 코어를 2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능을 개선하고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세계 1위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후츠파 정신을 응용해서 활용을 해서 인텔이 전 세계에서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이제 후츠파 정신에 관한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 마지막 3번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평적 소통? 이건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많이 강조하는 문화 같은데요? 수평적 소통? 예, 요즘 뭐 우리나라 SK나 뭐 네. CJ나 대기업에서 부장이나 과장님의 호칭을 다 없앴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은 그냥 김현영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요? 예, 뭐 앵커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호칭이나 직급을 네. 그냥 오. 이름 뒤에 님자만 붙입니다. 김대중님, 홍익희 이사님, 예 맞습니다. 홍익희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가지고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직급을 부르게 되면 그 위계가 네, 돌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말을 네. 좀 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름만 하고 뒤 님자만 붙여서 무슨 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의사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위계 질서가 없어지니까 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다. 저도 이제 카톡방 3,000명 카톡방이 몇 개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제 이 3,000명 카톡방에 보면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다 읽기도 힘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냥 늘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업에서도 호칭을 부르지 않고 님자를 부르고 네. 뭐 전 직원 자기 회사의 직원이 1,000명 된다 그러면 1,000명 직원을 다 불러서 카톡방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나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도 한다. 또 이렇게 최근에 이런 수평적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 수평적 관계의 실제 업무 효율이나 경제 효과를 이게 높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한번 가보니까 회사 직원들이 퇴근할 때 절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퇴근 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 그 배달의 민족에 이제 그 사원의 10가지 중에 하나가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퇴근 시간 되면 왜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절대 뭐 휴가 이런 것도 알아서. 알아서 그냥 그냥 알아서 내가 출근도 하고 알아서 예, 퇴근도 알아서. 하고. 근데 절대로 이제 그 정해진 9시를 넘지 않는 거죠. 그런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또 퇴근 시간에도 절대 퇴근한다고 말하지 않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 몇 명 있는데 절대 앞으로 퇴근할 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 알아서. 그렇게 저희도 얘기했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기업 내부 스스로가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부장이나 과장한테 가서 저 퇴근합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알아서 출근하고 알아서 퇴근한다. 퇴근하고. 저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되니까 또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 책임을 지고 만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삼성 SDS의 사내 벤처기업 출신입니다. 그 기업 내 삼성 SDS 직원들이 우리가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든 것이 네이버고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해서 만든 기업들이 시가총액 100조가 넘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수평적인 관계가 됐을 때 정말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수평적 문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점점 평등 사상이 확대돼서 나갈 걸 보입니다. 반세기를 돌아보면 그걸 많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만큼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유대인 기업 같은데 혹은 연구소 같은 데는 무슨 연구 프로젝트를 할 적에 전문가 50%, 비전문가 50% 해서 팀을 꾸려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아주 연구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슨 연구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룹이나 전문가 영역에서는 깊게는 보는데 이게 굉장히 한정적이야 좁아.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가 아닌 의외의 바깥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서
혹은 엉뚱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경청해서 들으면서 거기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한 경우가 유대인사에서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이제 도입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은요? 저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안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메일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 메일이라든지 연락처를 개방해서 직원들이 누구나가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만 이러한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후추파 정신에 기반인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인도 비즈니스에서 후추파 정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 없을까요? 있겠죠. 네. 찾아보면 있을 텐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스킬이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자세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기업 집단 내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려고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맥주 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팀별 회식을 최고 경영자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론에서 찾았는데 그런데 그보다는 우선돼야 될 게 사실은 경영층의 경청 자세예요. 그냥 대화를 하겠다고 어떤 스킬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창구를 넓히겠다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영자 스스로가 먼저 내 자신이 변해서 아무리 부하 직원이 하찮은 얘기를 하더라도 경청하면서 거기에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세심하게 살펴봐주는 정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저는 우리 기업 내부에서도 어떠한 자유로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라. 억울한 일이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회사에 올리면 최고 경영자라든지 기업의 임원들 또 직원들이 다 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올릴 것이고 그렇죠. 또 억울한 일이 당하면 많이 개선도 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이 직원들과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라. 홈페이지에 만들어도 좋고 또 카톡방을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기업까지 어디서나 도전 정신을 강조하지만요. 이게 말이 쉽지 실천을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비즈니스에선 더더욱 발휘되기가 힘든 게 바로 이 도전 정신일 텐데요. 그럴 때 오늘 알아본 유대인의 후추파 정신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한 번쯤 되새겨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유대인 토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 같이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